시간에 이어서 원 활용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고 도형의 이동까지 하면 일단 이 도형의 방정식 전체 개념이 마무리 될 듯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몇 가지 어려운 개념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 뭐 완전히 이해하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사실 몰라요. 우리는 뭔가를 100% 이해하고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활용을 하세요. 너무 정직한 마음, 난 이거 뭐 이해 못하니까 이거 사용하면 안 돼. 제일 먼저 스마트폰부터 내려놓으시고 그냥 절에 들어가시면, 그 또 스님한테 뭐라 그럴까? 여하튼 문명이 없는 곳에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 활용하고 더 활용하고 싶으면 더 깊게 이해하길 원하고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두 가지 빠르게 설명을 더 드릴 게 남아서 설명을 빠르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죠.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동심원 빼놓고 뭐 이런 정도의 위치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두 원이 있을 때 공통 접선의 개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게요. 이렇게 주어지고 공통 접선의 개수는 각각 몇 개니?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해봅시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접선이 있겠죠. 공통접선. 뭐 얘를 공통 외접선, 얘를 공통 내접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용어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상대적인 거니까. 자, 얘도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안쪽에 파서 이렇게 해서 공통접선이 세 개 있을 거예요. 자, 얘도 공통접선 있겠죠. 하나, 둘, 이렇게 있겠죠. 요 내접하는 상태는 공통접선이 이렇게 하나 있겠죠. 공통접선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 만나지 않을 때, 즉 두 원이 서로 바깥에 있을 때 한 원이 한 원을 포함할 때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외접할 때, 내접할 때 있고,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요 사이에 있을 때가 있는데요. 접선의 개수를 가지고도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공통 접선이 없어요. 공통 접선이 하나 있어요. 공통 접선이 두 개 있어요. 공통 접선이 세 개 있어요. 공통 접선이 네 개 있어요. 접선의 개수로도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해서 공통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접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얘기했지만 접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확 루미노를 뿌려서 수직 세팅하시라고요. 우리 요 길이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다는 건 원의 중심을 알고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고 반지름을 알고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원의 중심 좌표를 아니까 중심과 중심과를 연결하는 요 길이도 당연히 알아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 원이 주어지면 즉시 여러분은 이걸 안다고.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반지름, 두 원의 반지름. 자, 그러면 AB를 구하기 위해서 선분 AB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끝. 요 선분을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직각삼각형 요렇게 그림이 요렇게 되는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요 AB를 그대로 이동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알고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길이니까 역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다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걸 해보자 이게.
원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원의 중심의 좌표 알고 반지름 안다니까. 그리고 수직인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요 선분 AB 구하기 위해서 살짝 위에 올리면 끝. 나머지는 됐잖아요. 중심과 D 알고 요 길이라는 건 요 반지름에서 요 반지름 빼면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심지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걸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돼서 요 선분 AB를 구하라고 나왔어요. 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나왔을 때 또 마찬가지. 뭐 마찬가지? 원의 중심 안다니까. 반지름도 알고 수직 빨리 표시하고 이렇게. 이 길이가 반지름 라지 R이고 요 길이를 스몰 r이라고 하면 또 끝났어. 어떻게? 이 길이를 이쪽으로 살짝 이동시켜 보세요. 물론 그 전에 요 길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길이도 알겠죠. O1과 O2 사이의 길이를 D라고 하면 요 선분 AB를 밑으로 살짝 내리면 역시 피타고라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하면 돼. 요 AB의 길이와 요 길이 같으니까 요 길이 D,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구했고, 이거는 당연히 뭐 R 플러스 R 하면 되죠. 이 반지름 라지 R이 이게 스몰 R이니까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고 요거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알고 있냐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 알고 있는 걸 다 늘어놓으면 사실은 나머지 하나 구하는 것들은 발상이 난다고요. 다 세팅해 놓고 내가 구하는 거 다 세팅해 놓고 접근해 보면 됩니다. 요 관계된 거 요걸 뒷페이지에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개념인데요. 자, 여러분 이 식을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그래도 좀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 식을 보면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쌤, 그거 항등식 아닌가요? 빙고. 맞아. 우리가 예전에 저 고등학교 1학년 맨 첫 단원에서 항등식 이런 거 배웠는데 그게 도형의 방정식에서 또 중요하게 쓰이네 그래요. 이 꼴이 뭐냐면 알잖아요. 얘도 0, 얘도 0이면 K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K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하려면 요거 0, 요거 0인데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내가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일부러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여기서 하려고.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거 직선이고요. 여기 직선의 방정식 있어요. K. 여기 직선의 방정식 있어요. 는 0이라고 쓰면 이 식이 뭘 말하냐면 자, 요 직선을 L이고 요 직선을 M이라고 하면 요 직선 L하고 M이 있을 때 자, 얘가 0이라는 것은 요 직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이. 얘가 0이라는 건 어떤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것은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두 직선의 교점에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다시 말해서 요 교점을 대입하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니 결과적으로 이 식이라는 건 무슨 식이냐면 K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뜻. 이 방정식은 K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뜻. 그런데 말이죠. 요 자리에다가 직선이 아니라 원을 넣었어. 그러면 뭘까요? 아까 직선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식이에요. 이 원이 0이라는 것은 이 원을 얘라고 하고 이 원을 얘라고 하면 이 원이 0이라는 것은 요 원 위의 점이라는 거예요. 이 XY가.
얘가 0이라는 건 그 점이 xy가 요 위에 있다는 뜻이야. 따라서 요 교점, 요걸 A, 요 교점을 B라고 하면 요 A를 대입하면 둘 다 0되고 B를 대입해도 둘 다 0돼. 둘 다 0 된다는 건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다시요. 아까 말했죠.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식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하냐면 이 식은 K 값에 관계없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굿.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여기다가 직선을 놨어. 그럼 무슨 말일까요? 원과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뜻이에요. 이 식은 물론 이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나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할선이라는 조건 아까 기억나죠? D가 R보다 작아야 할선이 되는 거니까 이런 조건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직선이 이 원의 할선이라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 원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요걸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원의 방정식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x제곱 y제곱 빼기 25.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이 x제곱 y제곱은 25가 있을 때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는 는 0으로 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빼기 25는 0에서 요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는 0에다가는 걸 집어넣으세요. 자, 여기도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x 빼기 y 더하기 3은 뭐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식이 나와 있을 때 이 식이 뭘 의미하냐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는 학생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식을 여기 원의 방정식 넣고 여기 원의 방정식, 원의 일반형, 원의 일반형을 놨을 때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두 원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식이다 라는 것까지. 여기 직선이 두 개 와도 두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난다 까지 이해합시다. 그런데 말이죠.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는 건 두 식을 뺀다는 뜻이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y제곱이 없어지고 4x 더하기 y 빼기 28은 0 이렇게 됩니다. 두 식을 빼서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직선에 나온다고. 직선이 나와요. 직선이. 자, 다시 말할게요. 이 직선의 정체는 뭘까요? 다시 말해요. 이 식은 K에다가 뭘 대입해도 요 두 점은 반드시 지나. 그런데 K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직선이 나왔어. 그러면 이 식은 뭐냐고 다 느낌 오죠? 이 직선이겠지 당연히. 얘기했잖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밖에 없다니까. 우리 맨 처음에 직선할 때 했어요. 직선이라는 건 서로 다른 두 점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 즉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직선의 정체는 뭐냐면 이거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 공통할선 이렇게 불러요. 요것만 말하면 공통현이고 전체의 직선을 얘기하면 공통할선이라고. 즉 이 원과 이 원을 동시에 자르는 공통현. 요 현은 이 원의 현이기도 하고 이 원의 현이기도 한. 그래서 문제 뭐 나올까요? 여기 공통현의 길이 구하세요. 두 원 주어지고 공통현의 길이 구하세요. 그러면 첫째, 두 원 빼버리면 돼. 두 원을 빼버리면 직선 나오는데 그 직선이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요거 구하라는 거야. 요 길이. 그거 쉽잖아. 이 원이든 아무 원에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고,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고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 아까 얘기했잖아. 루미놀 뿌려. 확 뿌려버려. 그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이 원이든 아무 원이나 잡아서 원과 직선 사이 공통현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반지름 알고 그럼 피타고라스로 현의 반쪽짜리 구해서 게임 셋. 우리 뭐 한 겁니까? 공통현.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즉 두 원을 빼면 직선이 나오는데 그 직선의 정체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공통현의 방정식 문제 많이 나온다.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아주 쉽다. 그냥 두 원 빼버리면 된다. 두 원 빼면 직선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공통현이다. 끝.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주어지고 두 원 주어지고 이렇게 두 원 주어져요. 두 원 주어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두 원의 교점과 어느 한 점을 지난대요. 두 원의 교점과 어느 한 점을. 그러면 요 두 원의 교점과 요 점을 지나는 원, 즉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딱 하나. 또 마찬가지. 요 두 원의 교점과 요 점이 주어지면 요런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고 만약에 Q가 요 점이 주어지고 두 원의 교점과 요 점을 지난다고 하면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요거 구하라는 뜻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이 점을 P점을 예를 들어서 뭐로 할까요? 0,6 이렇게 놓을까요? 그러면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 왜냐하면 이 식이라는 건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식이라니까 무조건 지나.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식이니 여기다가 한 점을 대입해. 0,6 이게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점이 만약에 원 내부에 있으면 또 문제가 풀 수도 있겠네. 요 0,6이라는 게 요 각각의 원에 속한 것만 아니면 이 문제 가능한 거고 여기다가 0,6을 다 대입하면 K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XY에다가 0,6 대입하고 XY에다가 0,6을 대입하면 K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 그 K가 바로 뭐냐면 이 점을 지나게 하는 K야. 이 K를 구해서 대입한 다음에 이 식을 다시 쭉 정리해주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원의 방정식의 정체가 바로 뭐냐면 요 원이에요. 다시 만약에 요 점이 있다고 해봐. 요 점을 요 XY에다가 대입하면 아까 구했던 K와 다른 K가 구해져. 그러면 그 K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쭉 정리하면 또 원이 나오는데 그 원이 바로 뭐냐면 이 원이야. 다시 여기 R이 있어요. 요 두 원의 교점과 요 R을 지난데 그러면 요 점을 요 XY에 대입하면 아까 두 개 구했던 거와 또 다른 K가 구해져. 그러면 그 K를 여기다 대입해서 다시 쭉 정리하면 원이 나오는데 그 원의 정체가 뭐냐면 이 두 원의 교점과 요 R을 지나는 원이야. 재밌는 건 이 두 원의 교점과 어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요 점을 대입하면 다 다른 K가 주어진다고. 이게 물론 같은 원에 있으면 같은 K가 구해져. 놀랍지? 이 원이 있는데 요 P가 여기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C가 여기 있어. 근데 요 원 위에 요 C가 있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이 C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아까 구했던 K와 똑같은 K가 구해져. 즉 같은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대입해도 같은 K가 구해진다고. 여기 만약에 Q가 있는데 여기 이 원 위에 D가 있어. 이 D점을 XY에 대입해도 같은 K가 구해져. 같은 K가 구해져서 같은 원이 된다고요. 같은 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어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 한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K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K값은 그 원의 K값이야. 다 다르다고. 이 원이 다르다면 K값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 다른 K값을 여기다 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두 원의 교점과 어느 한 점을 지나는 요 두 원의 교점이 아닌 어느 한 점을 지나는 일직선상에 있어도 안 되고 공통현이 될 테니까 원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자취가 뭐라고 그랬죠? 자취란 빨리 퀵 리뷰할게요. 두 점의 수직이등분선을 구해라. 그럼 요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것을 자취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걸 자취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요 점까지의 거리와 요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얘를 XY라고 놓고요. PA와 PB가 같다고 해서 이 식을 정돈하면 직선 나와요. 이 직선의 정체가 우리 수직이등분선이라고 말하는 거라니까. 또 각의 이등분선 구하라고 나왔어요. 각의 이등분선 구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이 점은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다 같아요.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다 같아.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거리를 예를 들어서 D1 여기서 거리를 D2라고 놓고 D1, D2 놓고 식을 정리하면 또 직선이 나와요. 직선 두 개가 나와. 이 직선의 정체가 뭐냐면 거꾸로야. 이 직선을 보고 직선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 같다고 놓고 계산을 하면 직선이 두 개 나오는데 그 직선 두 개의 정체가 뭐냐고요. 그건 바로 각의 이등분선, 이 각의 이등분선하고 이쪽 각의 이등분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앞서서 원을 뭐라고 했냐면 한 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 했잖아요. 하나 더 있다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거 어디서도 했냐면 내분 외분점에서도 했어요. A, B가 있고 P가 있어서 PA 대 PB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역시 이해 못하면 외우세요. PA 더하기 PB가 2대1이면 우리 뭐라고 했냐면 이 P가 수직선상에 있으면 이거 내분점 외분점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0이고 이게 0이고 이게 B가 3이라고 하면 PA 대 PB가 2대1인 점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는 선분 이 수직선 요 선분 AB 내부에 있어요. 여기 해당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왜? 여기까지 거리가 2대1이니까 맞잖아. 우리 이걸 내분점이라고 그래. 선분 안쪽에 있다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쪽에 있어요. 6이어도 돼. 왜냐하면 이 길이가 6이고 이 길이가 3이니까 2대1 돼서 얘도 이 조건을 만족해요. 얘도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PA 대 PB의 길이가 2대1인 걸 만족해요. 마지막 이걸 좌표로 확장하면 평면으로 확장하면 PA 대 PB가 2대1인 점들이 무지 많아요. 이 두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지 많은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원이라고 이렇게 원이 된다고요. 얘도 2대1이고 얘도 2대1이고 이것도 2대1이고 이것도 2대1이고 이것도 2대1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된다.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다는 거야. 그냥 PA, PB가 M 대 N, 물론 M과 N이 같으면 수직이등분선이니까 필요 없고 이 둘이 다르면 요 PA, P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하고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으로 하는 얘가 2고 이 점이 6이니까 요 중심은 당연히 4가 되겠죠. 요 길이 반지름은 2가 되고 따라서 바로 구할 수 있어. x-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2의 제곱해서 세팅 끝. 다시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으로 하는 늘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더라.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이 말을 얘가 원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문제를 푼다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P가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P가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P가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P가 있을 때 삼각형 PAB의 최대값을 구해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건 최초 1번 문제는 뭐냐면 이 P가 원인 줄 모르면 풀지도 못해. 일단 첫 번째 이게 우리가 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얘가 원이라는 걸 모르면 이 문제를 이해 못해. 아예
아예 문제를 이해 못해. 이 P가 뭐지? 원이야. 근데 PAB, 삼각형 PAB 넓이가 최대가 될 때래. AB는 여기 있으니 당연히 P는 여기 쓰면 되지. 삼각형의 넓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밑변이 주해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평행선이야. 왜? 요 평행선 위에 모든 삼각형 넓이가 같기 때문에 요 AB랑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된다고. 왜냐면 요 평행선 위에 넓이는 다 같아. 다 같잖아, 이거 다. 그러니까 요 AB가 주어져 있다면 얘랑 평행해서 가장 위에 오는 얘. 즉 요점이지 뭐 요점. 요점이 P가 될 때 넓이가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잖아. P가 여기 있을 때 요 넓이가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AB에서 이렇게 평행선을 쭉 올려보면 가장 위에 있는 건 얘잖아. 당연히 여기 있을 때잖아. 요거 4일 때 요거 4,2가 되는 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면적 구하면 된다는 거죠. 요 면적 구하면. 다시 두 가지 개념. 얘가 요 아폴로니우스 1이라는 걸 모르면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할 수가 있다고.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지면 이거 무조건 평행선 문제야. 무슨 얘기냐면 잠깐 돌려서 심지어 이런 문제 해볼게. 같은 원의 문제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어지고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요렇게 AB가 있어요. 요 X절편이 AB래. 근데 삼각형이 요 P가 요 위에 있대. 여기 위에. 동점이래. 요 넓이를 최대로 만들고 싶대요. 마찬가지야. 얘랑 평행하면서 이렇게 되면 최대야. 요 길이가 일정하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이 평행선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이렇게. 심지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앞에 2차 함수 배웠을 때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요 AB는 정점이고 P가 요 사이에 있대. 넓이 최대로 하고 싶대. 마찬가지라니까. 요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면 요 점 찾으면 돼. 그러면 요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넓이의 개념은 그냥 평행선 개념이야. 평행선을 끌고 다니면 됩니다. 자, 장황하게 막 또 떠들었는데 일단 아폴로니우스의 원, 우리가 자취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이동하고, 지금 30분이 넘었는데 빠르게 이동은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이동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예전에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 자, y는 x제곱이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또는 고1 때도 했던 포물선을 잠깐 떠올려 볼게요. 얘를 x축으로 이만큼 옮겨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걸 뭐라고 썼냐면 이 함수를 x 빼기 2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x 빼기 2의 제곱이라고 했다고. 오른쪽으로 이만큼 옮기는데 여기 식을 쓸 때는 빼기로 쓴다, 이게. 빼기로. 뭐지? 이거 우리가 많이 헷갈렸어요. 아니, 이거 왜 오른쪽으로 두 칸 옮기는데 이해는 돼. 2 대입하면 0 되니까 이 점을 지난다는 걸 그냥 그림을 보고 알 수는 있어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오케이. 이 점을 지나는 건 맞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처음 아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보여줄게. 이 이동도 다 자취의 개념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 X축으로 뭐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미 알고 있어. X축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이 함수가 뭔지 우리 이미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x 꼭지점이 3,2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2라는 것 정도를 알고 있다고 몰라도 돼. 이제 알면 되니까. 일단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걸 자추로 어떻게 이해하냐. 여기 있는 점을 봐세요. 여기 있는 점을 a, b라고 놔요. 내가 구하는 걸 x, y라고 놔요. 그러면 자, 여기 이 위에 있는 점을 a, b라고 놨으니 요 a, b를 요 식에 넣을 수 있어요. 그 식 하나 나오겠죠. b는 a 제곱. 됐어요. 요 a, b가 요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었고, 자, 이제 이 점이 여기 있는 모든 점이 다 똑같은 규칙으로 이동하는 거야. 여기 있는 점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옮겨서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점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옮겨서 이렇게 되고, 꼭지점도 이렇게 되고, 여긴 무슨 얘기냐면 이 x, y라는 건 a, b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면 x는 a에서 이 위에 있는 점을 a, b라고 놨으니 a에서 3 더해주면 되고요. y라는 점은 b에서 2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요 위에 있는 점은 여기 있는 모든 점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옮겨 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자, 끝났잖아. 대입해. a는 x 빼기 3이고요. b는 y 빼기 2니까 이 식에다 갖다 꽂아. b에다가 y-2 꽂고요. A점에다가 x-3을 집어넣으면 빙고. 정확히 똑같잖아. 분명히 3 옮겼고 플러스 3 옮겼고 플러스 2 옮겼는데 이 식에 반영되는 건 마이너스로 반영이 된다는 건 이게 자추의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간단해. 여기가 이렇게 옮길 때는 이렇게 점의 이동은 분명히 a 플러스 3, x는 a 플러스 3이고 y는 b 플러스 2 맞는데 이걸 도형으로 자추의 개념으로 이용해서 그렇잖아.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니까 a는 x 빼기 3을 대입해야 되고 y는 b 자리에다가 y 빼기 1을 대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부호가 다 바뀌게 된다고. 그래서 도형으로 들어갈 때는 부호가 다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그냥 이 자추에 의해서 다 똑같은 거야. 봐. 그냥 직선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 그냥 이제 앞으로 편하게 쓰면 돼. 이런 직선이 있는데요. x축으로 이만큼 옮기고요.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옮겼대. 그러면 x자리에 x 빼기 2 대입하고요. y자리에 y 빼기 3 대입하면 부호 반대로 대입하면 된다. 이제 끝난 거야.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얘랑 관계가 이렇게 돼서 요 a, b에 x, y를 꽂으면 부호가 반대로 꽂아진다 라는 걸 아니까 x축으로 이만큼 옮겨요. 그러면 x자리에 x-2. 이거 일일이 다 안 해도 되잖아. 이거 a, b라고 이제 여기가 a, b야 놓고 x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2야. y는 b 플러스 3이야. 반대로 대입한 부호가 하지 않고 편하게 하라고 그냥. 요 x자리에 x-2 부호 반대로 들어가고 요 y자리에 y-3 집어넣으면 된다. 이게 고민할 필요 없다. 이거 이제 됐으니까. 평행 이동 끝. 편하게 대입하라. 여러분이 하나만 더 해요? 아니 웃기잖아. 3x 더하기 4y는 7이다.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플러스 3.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해? 대입해. x자리에다가 x 플러스 2 대입, 반대로 대입하라니까. 4. y축으로 3만큼 옮겼대. y 빼기 3 대입하면 끝. 됐잖아. 더 할 거 없잖아요. 이참은 어때?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4래요. 2x제곱. 마찬가지로 x축으로 요 x자리에 x 플러스 2 대입하고 요 y자리에 y-3 대입하면 된다니까요. 똑같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요 x자리에 x 플러스 2 집어넣고 y자리에 y-3 반대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x 마이너스 2 하지 말고 요 x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
요 y 자리에 y 플러스 3 하지 말고 y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끝난다. 자, 마지막 40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초과됐고요. 대칭 이동은 완전히 똑같으니까 이것도 다 자취인데요. 이거는 점의 자취라 선이랑 이 점하고 이 도형이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면 돼요. 그냥 점으로 이해합시다. 이거 x, y인데 이게 x축 대칭됐대. x축 대칭됐다는 건 해보면 알잖아. x는 그대로고 y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뭐. y축 대칭했대요. 그럼 뻔하잖아. y 값은 그대로 있고 x가 반대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x하고 y를 대입하면 되겠죠.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마이너스로, 둘 다 마이너스로, 둘 다 마이너스로. 다시 x, y가 있는데 얘를 x축 대칭하면 y값이 x는 그대로 있고 y값만 마이너스로, 얘를 y축 대칭하면 y값은 그대로 있고 x값만 마이너스로, 얘를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마이너스. 금방 보면 이해하잖아. 두 개만 더. 다 직관적으로 할게요. y는 x가 있어요. 여기 1,2가 있어요. 요 2,1이 있어요. 이 점을 y는 x에 대해 대입했대요. 직관적으로 해. 직관적으로 합시다. 증명은 다 교재 찾아보면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당연히 x, y 바뀌겠지 뭐.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xy 점이 바뀐다. xy가 바뀐다. xy가 바뀐다. 어떤 점을 y는 x에 대입하면 xy가 바뀐다. 나중에 문제 들어갈 때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점, 직선, 원, 이동 파트는 좀 빨리 진행했는데요.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풀이 편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형의 방정식 개념편을 마치고 뒤에 문제편, 문제 해결편 한 2강의 또는 3강의 정도 더 하고 이 도형의 방정식